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식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선진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하자 또다시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집요하고 끈질겨 소문난 잔치집에는 꼭 나타나는 중국인들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 정식으로 볼 수도 없어 불법 다운로드를 보면서 뭘 또 그렇게 질투가 많은지 이번에는 심사 위반이자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가인 백종원의 좌표를 찍고 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한국이 또다시 중국 음식을 뺏어가려 한다라며 조롱하고 더 나아가 대국 중국의 음식 문화를 소국 한국에서 베끼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망언까지 쏟아내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한국식 재료와 조리법을 중심으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이 어우러진 무국적 식탁 파인다이닝 요리 대결을 컨셉으로 한 흑백 요리사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제때 생방송으로 보지도 못해 뒤늦게 시청하고 욕한 중국인들은 이제 와서 사마 정지션 셰프 부분에 들어 백종원에게 좌표를 찍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백수저 계급의 정지선 셰프는 또 다른 중식 셰프인 흑수저 중식 여신과의 대결에서 중국 음식인 빠스를 토대로 한 시래기 빠스 흑초 강정을 선보였는데요. 빠스는 중국어로 실을 뽑다라는 의미로 설탕, 엿, 꿀을 가열해 조리고 식혀 완성하는 조리법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실타래 디저트랑 비슷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정 셰프는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설탕 공예까지 보여줘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음식이 한국인들이 나오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에 나온 것 자체가 그들의 심기를 거슬렀던 것 같습니다. 어쩜 말로는 대국이라면서 그렇게나 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한국이 중국 음식을 훔쳐가려 한다. 한국이 저걸 한식이라 주장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신청하고 싶은가? 한국에는 고유의 요리가 없고 중국과 서양 음식을 따라할 뿐이다. 라는 흉을 봅니다. 물론 자기네들만 쓰는 SNS 웨이보 내에서 말이죠. 물론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에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를 정식으로 볼 수도 없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불법 업로드된 영상의 자막에 의존하거나 영상 게시자의 나레이션을 통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죠. 심지어는 넷플릭스 CEO까지 나서서 이런 한심한 모습에 직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홍콩 기반의 중화권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콘텐츠는 우리의 보물상자다. 중국 유저들이 이를 질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오늘은 흑백 요리사의 열등감을 팍 느낀 중국 사람들의 반응과 넷플릭스 CEO가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날린 내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왜들 그렇게 소국인 한국 문화를 뺏어가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대국인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김치, 삼계탕에 이어 확실하게 전주태생인 돌솥 비빔밥까지 훔쳐가려는 나쁜 습성이 가득해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에게는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그냥 억지 막무가내입니다. 난 모르겠고 한국의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게 우리는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그랬죠. 또 다른 이유, 즉 인질로 잡고 말하는 것은 조선족 때문입니다. 조선족 자치구가 중국 땅이기에 이 역시 중국 문화의 일환이라며 돌솥 비빔밥, 떡 만드는 방법, 김치, 윷놀이, 널뛰기와 씨름 역시 중국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흑백 요리사 열병을 바탕으로 한 비난의 화살은 백종원 대표에게 쏟아졌습니다. 대도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백종원이 중국 요리를 훔쳐가는 장본인이라고 딱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공산당의 이런 지령을 받은 중국인들은 백종원에게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고요. 일면 이해는 갑니다. 중국인들이 이런 인기를 모른 척하기에는 그 열풍이 전 세계적이거든요.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많은 전문가들은 가만 보면 요리 경연의 탈을 쓴 오징어 게임 같다는 평까지 내리며 K푸드와 K드라마의 절묘한 조화라 보고 있는데요. 흑백 요리사가 인기를 얻은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어떤 문화권 요리에도 잘 녹아드는 한식 재료와 조리법의 매력이 대단하다. 심지어 연출적으로도 오직 맛으로 승부를 걸며 치열하게 맞붙는 점이 성공 요인이다 라고 짚어내고 있죠. 거기에 더해 흑백 요리사에 푹 빠진 이들이 최근 미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한식을 흉내내서 먹기 시작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하며 2차 유행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점도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인 마트는 물론이고 미국 마트인 코스트코, 월마트 등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지극히 한국스러운 재료, 들기름, 시래기, 우둔 쌀 등을 구해 한식 메뉴를 재창조하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일로 번지기 시작할 정도로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더 놀라운 것은 경연에 나왔던 재료들에 미국인들이 생활 속의 재료를 섞어 앞서 말씀드린 한국식 소스 등을 활용해 만들어내는 이른바 퓨전 한식이 유행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나와 한식을 접목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선보이는 콘텐츠가 성공하니 나름대로 미식의 자부심을 지닌 중국인들이 저렇게 날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 넷플릭스 CEO가 중화권 영어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던진 단 한마디의 분석이 이런 어리광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한국의 힘을 인정하곤 합니다. 전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한 대로 이제 한국 빼고는 더 이상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넘어 흑백 요리사 같은 한국 예능까지 즐겨보는 지경에 달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특히 한국인 특유의 입담을 성공 비결로 꼽습니다. 한국인은 남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 매력은 전 세계로 흘렸고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이들은 있어도 한 번 접하고 다시 보지 않는 이들은 없다. 앞으로 한국인 팀이 아닌 이들과는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한국의 선전의 시세만 나머지 꼭 또 딴지를 거는 중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공식 서비스권이 아닌 나라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딴지를 걸곤 한다. 흑백 요리사는 한국인 중심의 한국 콘텐츠이지만 더 이상의 한국만의 콘텐츠도 아니다. 한식과 한식 재료가 나오지만 전 세계 요리를 모두 커버하고 있다. 여기에 콘텐츠에 대한 평을 넘어 특정 인물이나 문화적 우위 등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한국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을 질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요. 실제로 한국 콘텐츠의 세계 재패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중화권 인물도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중화권 최고의 스타인 가수 겸 배우 주걸륜이 있는데요.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자본인 넷플릭스가 한국을 편애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참 웃기는 짬뽕이죠. 내막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 논할 가치도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 팔릴 것을 홍보하는 거지 무슨 한국을 편애해 한국 콘텐츠만 올리겠습니까? 넷플릭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도 아름아름 소비하며 잘나가는 마당에 무슨 넷플릭스 탓을 하나요? 그저 칭얼거리는 어린애 같은 주걸륜은 그 옛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했을 때도 똑같은 일을 벌였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 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인지 공산당에 충성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중국 음악은 강남스타일보다 훨씬 훌륭하다. 한류가 중국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한심한 일이죠. 하지만 넷플릭스 CEO는 한 가지 단적인 사례를 들어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당장 이제 한국인들이 세계 여행을 하며 한국어로 욕을 할 수 없는 상황만 봐도 단박에 이해될 것이다. 모두 콘텐츠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욕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특정한 상황, 감정으로 대변하는 한국인의 정서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특별한 분석 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한 기사도 있습니다. 기자는 캘리포니아주 LA에 거주하는 여성 샤네 톰슨의 이야기를 전하며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꾸준히 소비한 원조 한류 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갑자기 한국어 말문이 트였다고 합니다. 일하다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때면 한국어로 아이씨라고 혼자 내뱉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블룸버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영어와 닮지 못하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고 발음도 된소리로 구성돼 강력한 느낌이 들죠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건 비단 그녀만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처럼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특정 비속어에는 친숙한 외국인이 늘기 시작한 건데요. 이들은 대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처음 접했다가 배우가 자주 언급하는 욕설을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공중파 드라마에선 심의에 걸려 하지 못했지만 넷플릭스 등 OTT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에선 자연스럽게 구사하다 보니 보다 진짜 한국을 잘 알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에 나가 짜증낼 때 함부로 욕을 할 수 없게 됐고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감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한국 문화의 힘은 단순 K-드라마나 음악의 인기로 해설하기 어렵습니다. 문화는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에 녹아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숙기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멋진 문화의 품질 보증 상표가 됐고 우리는 이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흑백 요리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며 또 멀게는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더 멋진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